셀카. 이동욱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나 감독이 되면 어떤 감독이 될 거, 어떤 감독이 될 것이다. 어떤 감독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 소비 코치나 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선수들하고 이제 로이스터 감독 보면서 뭐 같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저렇게 야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들이고 이제 같이 모시고 했던 감독님 하면 제일 처음에 코치할 때는 김용희 감독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선진 야구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선수들을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 이제 어떤 감독이 아닌 약간 어떤 매니저에서의 역할들을 그때는 배웠고요. 네. 그다음에 김기태 감독님 했을 때는 약간 형님, 선수들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거 받고 NC에 있을 때는 김경훈 감독님 예리한 관철과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카리스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수를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좋은 장점들을 흡수해서 또 나만의 리더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죠. 스승들이 좋은 분들이었네요. 그렇죠. 롤 모델이 될 만한 감독들을 통해서 난 저런 감독이 되어야겠다라고 막 꿈을 조금씩 피워가다가 2018 시즌 끝나고 이동욱 코치님 네. 저희 NC 다이노스의 감독이 돼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독이 되어주시기 제안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단장님이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쉬고 있는데 코치님 뭐 좀 찾아뵙고 드릴 말씀 있다고 집 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왜 오지? 뭐 때문에 오지? 일단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단장님, 코치님 이제는 코치님이 아니라 NC 다이노스 감독 후보군의 면접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준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예. 그때 훅 들어오는 거네. 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코치로서 다른 구단에 오퍼가 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단장님 오셔서 일단 감독 후보군의 면접입니다. 정식 면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면접 한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일단 단장님 이 보고는 위에 구단 대표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면접이 더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면접을 봤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최종 후보에 올라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가 받고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아마 아침에 좀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고 나니까 전화 부재중 동안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단장님 단장님 전화했더니 감독 선임이 곧 발표될 거라고 언론 보도 나갈 거라고 선임 되셨다고 이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표 나고 나서 마무리 캠프 진행하고 아마 김택진 구단주 그 12월 총과 11월 말쯤에 아마 인사드리러 갔었죠. 아마 구단주는 그랬을 거예요. 이동욱이 누구냐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냥 팀에는 있는 코치라고는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시겠죠. 그때 식사하면서 아마 저는 식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처음에 구단주님 그냥 질문하시는데 구단주님 식사하시고 저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다고 아마 면접받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마 구단주님 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김택진 구단주의 어려울 질문 것 중에 같은데. 인상 깊거나 곤란했던 질문. 우리 팀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제보고 판단을 그때 꼴찌였잖아요. 예. 2018년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보실 때 우리 팀이 지금 상태가 어떻냐고 현재 판단을.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질문이 제보고 이제 그 면접 본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게 했던 그 부분은 진땀 흘리셨겠네요. 아무래도 밥 못 먹었다니까요. 우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셨어요? 김택진 구단주는? 그때는 우승에 대한 언급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때는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도 우리도 한번 우승 한번 하셔야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한번 우승할 때 되지 않았나요? 딱 19시즌에서 20시즌 넘어오면서.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라고 할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쁜데 네. 갑자기 복잡해지는. 책임감이죠. 저를 감독으로 선임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경에서는 선수들을 잘 안으면서 잘 추려가면서 팀이 정상 궤도에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들하고 했던 관계 아니면 이때까지 코치로서 이 팀을 잘 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2011년부터 10월 11일이죠. 그때 창단 처음 해서 연습했던 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시 궤도에 올라가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들 제일 들었던 생각은 책임감이었다. 근데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두려움 같은 건 크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연소 감독이었잖아요. 2018년 선임 당시에 우리 나이로 45살. 네. KBO 리그 최연소 감독인데 그런 부담감? 근데 오히려 좀 홀가분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날 감독 선임되고 식당에서 이제 창원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뒤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뉴스가 나오더라고. NC다에서 감독 이동욱이 선임됐다고 이제 이제 지방 이제 지역 뉴스에 쫙 나오는데 뒤에 했던 아저씨의 말씀이 사투리를 하냐면 야 이동욱 갖고 되겠나? 이동욱 갖고 되겠나?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순간 딱 들어온 게 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감독은 이런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니까요. 물론 좋은 감독이 계시고 명장도 있지만은 어차피 처음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이거는 한번 도전해야 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부딪혀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좀 오기가 생겼다 해야 되나요? 그 뒤에 있는 아저씨 첫 마디에 한번 도전해보는 가치가 있겠다는 감독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아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제일 처음에 딱 들었던 것 같아요. NC 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2018년 가을 창원 모 식당에서 이동욱 감독님 바로 뒤에 앉아 계셨던 모 아저씨, 뭐 아저씨. 찾는 거예요. 마산 아저씨 그분이 은인이네, 지금의 은인. NC를 만들었다. 네, 은인이네, 은인. 그분을 모르시죠?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그 뒤에 앉아있는 전지 모르죠. 그냥 대놓고 그분 더 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까지만 이야기한 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6차전 때 KBS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감독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송 카메라 감독님 되게 웃겼어요. 야 감독님 어디 계세요? 옆에 있는데 감독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좀 사진 좀 보내주시고요. 감독 몰라가지고요. 바로 앞에 저 인터뷰를 주고 있는데 감독님 어디 계셔요? 야 누가 감독이야? 누구였어 카메라 감독? 실수였어요.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 여기 옆에 있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 취임을 하시고 양의지 선수가 양의지가 영입이 왔어. 된 거- 아니, 양의지 선수가 딱 영입이 됐잖아요. 양의지 선수 이 영입을 뭐 구단 쪽에서도 뭐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감독님도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쪽이 먼저 요구를 한 건지. 모창민 선수가 했다며요. 정확하게는 이제 네. 그때 이제 인사 드리고 갔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떤 부분이 모자라냐, 뭐 부족한 게 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양의지라고 이야기 안 했어. 포수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팀에서 큰 마이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포수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김택진 구단주께서 오케이 하시면서 이 감독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뒤에도 또 당연히 이제 선수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진행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시상식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단장님이 본사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전화가 왔길래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구단주임이 양의지 잡으라고 하신다고 지금부터 들어가니까 감독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요청하겠다고 그래서 양의지 선수 같이 만나러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의지 선수 우리 되면서 단장님 이제 됐다고 전화 왔을 때 혼자서 그냥 한번 됐어 이제 그 생각 한 바퀴 도셨어요? 한 바퀴는 아니고 혼자서 그냥 한번 됐어 했던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포수라는 포지션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완전 플러스 시켰으니까요. 네.
팀의 어떤 부분들이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아 분명히 한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예. 실제로 만나서 같이 해보니까 양의지는 어떤 선수입니까? 양이죠. 보기에는 되게 성의 없이 보이죠. 되게 무뚝뚝해 보이고 되게 야구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아 이거는 내가 이 양의지라는 선수는 잘못 그냥 겉으로는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 욕심 되게 많아요. 야구 열정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양의지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맡겨놓고 하는 거죠. 믿고 하는 거죠. 양의지는. 양의지는 들어가서 캐차에서는 데이터 다 갖고 있으니까요. 자기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 그 머리에 있는 거는 뺏어올 수가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현재 있는 데이터 합쳐서 볼배합 하고 있으니까요. 벤치에서는 아마 용도관 코치가 볼배합 사인을 한 번도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양의지 선수가 더가웃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피치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번트 디펜스나 팀 수비에 대한 어떤 사인들 견제라든지 그 부분만 있지 볼배합 사인은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내지도 않았고요. 형 코치가. 그러니까 그 믿고 게임을 운영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시리즈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 게 투수 교체 그리고 지금 현재 투수에 대한 판단 양의지 선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 시즌 때도 투수 코치가 공에 대한 판단할 때 어떻냐라고 한 번씩 포수한테 체크를 해요. 그럼 또 선수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건 양의지 선수뿐만 아니라 김태곤 선수한테도 물어보고 포수 나간 선수한테 다 물어봐요. 받는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 했던 부분들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송민기 이제 6차전이죠. 들어오면서 이제 김진성 선수 2점을 주고 내려왔을 때요. 7회 2점 주고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앞에 이제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주고 내려왔을 때 제가 보기도 공이 안 좋은데 투수 코치가 먼저 어떻냐고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양희 선수 그러더니 투수 코치 손민환 코치 보고 송민기 안 풀어요. 그래. 송민기 풀어놨거든요. 다 불펜에서 풀어놨던 부분들이 이제 공에 대한 판단이 김진성이냐 경험의 김진성이냐 아니면 공의 어떤 고이냐. 구위냐라는 이제 결정했는데 양희 선수 들어오면 투수 코치 송민기 안 풀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네. 딱 정리가 됐어. 그냥 투수 코치가 그냥 송민기 다음 송민기 가세요. 딱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에요. 왜 물어보니까 빠른 공이 못 따라온다더라고 지금 두산 타자들이 빠른 공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물어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또 포수의 어떤 역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믿고 그냥 낸 거죠. 송민기 선수. 그거 참 받아들여서 그대로 선수가 원하는 대로 투수 기용을 또 바꾸는 것도 글쎄요, 되게 힘든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동욱 감독님 그 선택이라든가 어떤 선수들이 했던 얘기에 대한 어떤 경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좀 더 대단하다고 약간 느끼는 부분 같아요. 네. 가장 적극적으로 뭔가 아 감독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감독님께 건의하는 그런 선수는 누굽니까? 노진혁이 많이 하죠. 노진혁 선수요? 한 번씩 이제 노진혁도 하고 이제 가깝게 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요. 예. 뭐 선수를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민우도 그렇죠. 박민우 선수도 그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약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또 저는 제대로 또 이야기를 하죠.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고 그게 저는 뭐 건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좋죠. 내 생각 이랬는데 어땠다고 이야기는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제 그 선은 참 정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어느 선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선수가 이 말을 감독님한테 해도 될 정도의 어떤 그 부분들이라면 서로 어떤 신뢰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그거 없이는 절대 그 말 못하죠. 그렇죠. 절대 못해요. 나중에 그렇죠. 오해는 어떻게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선수 그 가장 최근까지 선수 했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어려웠던 느낌. 다 어렵죠, 감독님. 네. 힘들죠. 그런 얘기 하기가. 예. 근데 요즘 그러니까 뭐 19년도부터 왠지 좀 분위기가 많이 이제 감독과의 그런 소통 또 감독님들이 이제 좀 선수들을 좀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대세가 좀 왔지 않았나? 2019년도 스프링 캠프 봉현이 이제 처음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 와서 그때 했던 말이 되게 분위기가 밝고 좋다고 그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농담반 감독이 처음 바뀌면 다 그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분위기가. 느낌이 되게 네. 좋았던 게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타 팀의 선수 생활 끝마치 얼마 안 된 봉중근 위원한테도 그렇게 느꼈다면 분명히
우리는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은 좀 들었었어요. 아 근데 정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훈련. 약간의 책임감을 주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더라고요. 선수를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시키는 거, 그렇죠. 프로그램을 네, 주는 프로그램만 거. 줬던 부분들인데 조금의 어떤 자율성을 주면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방향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가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면서 분위기들이 조금 되게 네. 좋은 쪽으로 경쟁되는 분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NC 다이노스가 워낙에 프런트 시스템이 좋다. 물론 감독님의 리더십과 좋은 선수들도 함께 했지만 사실 프런트가 강한 팀이 약팀이 될 수는 있지만 프런트가 약한 팀은 절대 강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야구계에 오랫동안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NC 프런트는 어떤가요? 감독님 보시기에? 뭐 강하다 약하다에 떠나서 딱 정확하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프론트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구분이 NC 다이노스 그래도 잘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간에 이제 항상 팀이 안 될 때 보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 질 때는 수백만 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 뭐 김종국 단장님이나 뭐 황순 대표 일단은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2년 동안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경기 운영 잘못했다든지 아쉬우면. 근데 거기서 옆에서 한 마디 더 붙여보면 솔직히 기분 안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왜냐하면 게임 지고 편한 감독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방송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말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역으로 이동욱 감독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첫 해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걸 참아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감독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죠. 아니면 좀 누구 좀 써주시죠. 쓰시죠.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정말 지금까지도 2년 동안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론트가 강하고 뒤에서 일을 잘해주시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과의 어떤 소통인데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데 그 선을 정말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올드스쿨 야구 예전에 그 좀 권위 있는 리더십 내가 대장이야 감독이 다 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느낌의 리더십과 뉴스쿨 이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선수들과 왕성하게 하고 그러는 이제 감독 리더십 이제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욱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들인데요. 선수들이 이제 세대가 지금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미디어나 아니면 어떤 볼 수 있는 교육 환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 벌써 그걸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코칭 방법, 리더십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올드스쿨도 나쁜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잘 섞여서 믹스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부분도 아니라 사람이 한 번에 또 다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믹스해내고 언젠가는 또 다른 어떤 지금이 말했던 또 다른 또 야구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오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떤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 보니까. 네. 근데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데이터를 현장에 접목시키는데 가장 적극적인 감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동욱 감독님께서 이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야구에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됐고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어떤 건가요? 지표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는 그 지표들을 데이터에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 지표 체크를 딱 해줘요. 보면서 했던 부분은 선수 구성할 때는 이 지표들이 나오고요. 지금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트래킹 데이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 예, 지금 컨디션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는 게임하면서 현장에 있는 트래킹 데이터를 더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선수들을 구성하고 그 부분들도 보지만은 지금 감독이 지금 현재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접목하는데 도움받는 부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 NC 다이노스 어떤 전력 분석 시스템이 D락하는 부분, D락하는 명칭인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그다음에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N소프트는 AI를 해서 그냥 그 다음 저녁에 가면 선수들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석 나오는 게 보니까 조금 이제 점점점 빨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AI가 분석해서 만약에 봉중군이든지 뭐 봉중 카테고리에 쫙 벌써 들어가게 나오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트래킹 데이터를 이제 올려줘요. 릴리스 포인트 어땠고 익스텐션이 어떻고 이제 투수 같은 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주마다 뭐 쭉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내가 어떻다는 걸 그것만 들어가 봐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프트 이제 회사다 보니까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과학이구나. 장점이 있네. 시프트가 이번에 화제였잖아요. 사실은 이거 시프트에 대한 것도 3루에 있는 박성민을 1루와 2루 사이로 갖다 놓는. 예. 이게 그때마다 좀 달라졌고요. 네. 예. 그런 것도 다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인가요? 일단 수비 코치가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또 갔던 어떤 데이터하고 본인이 하는 차트가 수비 스프레이 차트가 있어요. 그 부분들 그리고 투나싱 이후에 어떻게 쳤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 다 종합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프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한규식 코치는 전적으로 다 맡겨놨어요. 감독이 하면 코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뭔가가 요거는 상태가 봤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수비 코치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자. 이제 그 상황들은 투수가 위에 있고 굳이 시프트를 써서 쓰지 않아도 타자를 제압했을 때는 시프트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봉중근 생각을 의원처럼. 잠깐 제가 하는 게 봉중근 의원처럼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위에 있으면 굳이 시프트가 나올 필요는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투수 약하다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많다면 가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선수들도 그 부분에 이해해 줘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비시프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타자는 안타라고 했을 때 잡혔던 심리적 위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수비시프트는 또 효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그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수비의 그런 결과론 얘기라서 네. 그러니까 수비에게 항상 도움을 많이 결과론 받는 같아요. 경우도 많아요. 네. 또 사실 이번 시리즈 한관- 보면 박소민 선수가 유격수, 이루수 사이에 있을 때도 공이 많이 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정규 시즌에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시프트는 쓰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카운트별로 있는데 쓰신다든지 이런 거는. 근데 네. 많이 안 진짜 했죠. 이번에 한국 시리즈는 진짜 극단적인 시프트를 네, 쓰셨단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부분들을 많이 했고 거기서 물론 결과가 계속적으로 좋았다면 해요. 감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타구 궤적이나 지금 치는 스윙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상대가 수비 시프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그 느낌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시험 망칠 수도 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코치들이 공부 많이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지 저는 선수를 끌고 가는 그 부분들이고 제가 많이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제가 복잡해서 결정 내리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네, 포인트. 그렇습니다. 네. 그 수비 코치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 좋은 중견수들이 진짜 많아요. 각 팀마다. 네. 근데 감독님이 딱 봤을 때 수비 코치, 그러니까 감독을 떠나서 수비 코치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중견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번외 질문. 하세요? 네. 저는 알테요. 알테요? 예. 물론 박혜민 선수, 그다음에 김강민 선수, 그다음에 뭐 저희 김호령 선수도 기아에 있는 김호령 선수, 저희 팀에 있는 김성우 선수 잘 하는데요. 골고루 다 갖춘 선수는 알테오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이 제가 보고 놀랬던 게 이거는 우리 지금 있는 KBO 리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공이 떨어진 낙구 지점을 기가 막히게 가요. 거의 직선거리를 많이 뛰어요. 돌아뛰지 않고. 예. 스프링 캠프 갔을 때 아침에 이슬을 맺은 있거든요. 그럼 이슬을 보면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봤을 때 공이 떨어진 지점하고 뒤에 가서 봤을 때 보면 거의 직선대로 움직여요. 최단 거리로 많이 뛰어댕겨요.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한국 시절에 정수민 선수 친 타구도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다리가 길어 기본적으로. 예. 정말 길어요. 짧은 다 최단 거리로 뛰어가는 부분 느꼈던 부분들이 못 잡았다 했는데 잡는 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NC 다이노스 창단 초기부터 보면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좀 실패율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 KBO 리그의 한 구단의 감독으로서
NC의 어떤 외국인 시스템 혹은 외국인 선수들을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첫 해부터 같이 있어봤지만 확실히 실패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해외 담당 하는 지금 데이터 팀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지는 않는데요. 분명히 우리들만의 방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주고 어느 부분 각 팀마다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감독님한테도 못 가르칩니다 하는데 그 우리 팀만의 어떤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점수 매기는 방법들이 뭐 기존의 스카우팅 리포트는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점수에 대한 그 부분들은 팀하고의 어떤 부분들을 틀리게 준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보면 인성까지도 어떤 점수는 다 나오는데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선수의 어떤 인성까지 본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맞지는 않은데요. 이제 계속 가서 게임하는 상태나 이제 마이너리그나 아니면 메이저 게임을 계속 이제 스카우트 계속 가서 보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따라다니는 부분들인데 분명히 점수 주는 부분에서는 우리 팀만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현장과도 공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하고도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스카우트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외국인 선수는 어떤 선수?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면 좀 열려 있어야 된다 생각. 물론 야구도 잘하면 좋겠지만 결국 고집피우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은 덜 실패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팀에 좀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보면 네네. 팀하고 궁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다 오는 선수 다 훌륭한 선수 와요. 왜냐하면 그까지 가는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팀하고의 궁합 아니면 스텝하고의 궁합, 선수들 궁합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최종 결정은 감독님이 하시는 거죠? 일단은 회 이제 구성 추려서 보여줘요. 부분들에서 이런 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보는 순위도 이제 주는데 우리 팀 데이터에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님 생각 어떠냐 물어보면 좀 제 나름대로 얘는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거 통합해서 이제 에이전트도 접촉을 하죠. 이제 그 부분에서 하면서 그 생각들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나오는 순위들은 몇 명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순위대로 협상을 해서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 선수 도저히 못 배웁니다. 그런 선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선수가 또 갑자기 또 좋은 선수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운하고도 직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2019-2020 시즌 두 시즌 두 번 다 가을 야구했고 결국 2020 시즌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잖아요. 두 시즌 돌아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결국 선수들이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러려면 선수들이 준비하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야구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야구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 그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결국 나가서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고요. 결국은 감독은 스텝은 기다려줘야 되고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많이 2년 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려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승패가 갈려 있으니까요. 참아야지 그 복이 오더라고요. 또. 그러면 지난 2년간 감독 경험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지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후회된다기보다는 같이 있던 선수 나갈 때 가장 힘들어요. 방출돼 나가야 되니까 또 들어온 선수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 후회보다는 항상 힘들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들 때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까지 오는 선수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때 나갈 때 가장 힘들고 후회보다는 힘든 시간이 그때가 아닌가 싶은 많이 들어요.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우승 순간에 그런 선수들 뭔가 좀 떠올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 말에 강진 캠프부터 이 팀의 역사를 온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승하는 순간에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요. 저는 안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약간 지금도 좀 약간 울컥한데 그때는 이게 성취했다는 성취감이구나. 처음부터 고생했던 거 특히 고생했던 생각이 많이 쭉 생각이 나면서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식 우승할 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났고요. 이게 끝났구나는 생각만 들었고 정규 시즌 때는 우승하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아우 좀 많이 감정 컨트롤이 좀 힘들었어요. 왕조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1 시즌부터는 수성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2021 시즌 이동욱 감독이 기대하는 NC 다이노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또 다른 도전이죠. 또 끝없는 도전이고요. 프로야구는 저는 끝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저희가 이번에 우리 팀이 선수를 거의 다 커리어하에 다 찍었단 말이에요. 선수들 대부분들이. 이제 그걸 또 뛰어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도전이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 혼데 본인이 이겨내야지 팀도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끝없는 도전, 자기와의 도전 그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내년 2021년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 이동욱이 뭔가 좀 달라지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모습 2021 시즌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살 좀 빼려고요. 선수 시절 쉽진 않았습니다. 또 워낙 이른 시간에 유니폼을 벗으셔야 했고 코치로서 오랜 시간 보내다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군가요? 물론 뭐 구단주님, 뭐 저희 팀은 잘 이끌고 뭐 단장님, 대표님 다 고맙고 또 저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준 뭐 감독님들, 그 선생님 다 고마운데 아마 어머니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거 아닌겠나 생각하는 게 어머니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죠. 사실 저희 영상 편지 하나 띄워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오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아니 이렇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 따님이 있잖아요. 아유 이게 더 힘들지 더 힘들어? 잘못하면 아니 어머니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예. 아니 뭐 딸이 이제 도움 힘을 많이 줬어요. 예, 우리 딸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하면서 해주세요. 아이 중2인데 지금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아빠가 옐카 가서 따님이 오늘 옐카 녹화하러 간다니까 오 그랬다면서요.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옐카를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옐카 가는 우와 딱 하면 우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옐카가 그래도 좀 먹어주는구나. 자, 우리 옐카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우리 중2 우리 따님께 영상 편지. 참 힘든데요. 하윤이가 항상 아빠 자랑스러워 해주고 고마워해서 아빠는 더 힘낼 수 있었고 하윤이의 아빠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 우승이 하윤이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윤이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 선수들한테 형처럼 뭐 어린 선수들에겐 삼촌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팀을 잘 이끄셨는데 고맙다는 말 한 말씀 하세요. 2020년 선수 여러분들과 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또 뿌듯한 마지막에 웃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뜻깊은 2020년이었고 또 선수들한테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프로스포츠는 팬이 안 계시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2020년 V1을 계기로 NC 다이노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팬들 엄청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팬들께 마지막으로 깊은 애정을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팬들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2021년 더 좋은 야구 또 끝없이 도전하는 NC 다이노스가 돼서 팬들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야구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욱 감독님이 팬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직접 들고 오셨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사랑스러운 댓글, 감동적인 댓글 선정해서 이동욱 감독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을 팬 여러분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시즌 가장 깊은 가을, 가장 높은 곳에서 새 역사를 쓴
KBO 리그의 새 챔피언 NC 다이노스의 이동욱 감독과 멋진 시간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와.